아주 먼 옛날 조선의 활기가 넘치는 한양 근교의 어느 고을에 한민준이라는 이름의 늠름하고 정의로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포도청 포졸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걸려 있었고 마을의 치안을 지키고 도적을 소탕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그야말로 대장부의 기상을 풍기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깊고 총명한 눈빛에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강직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씨를 칭찬하며 그의 장래가 매우 밝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한상철은 젊은 시절 이 고을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이름난 포교였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산적들이 벌벌 떨 정도였고 그의 무예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악명 높은 산적 무리를 추격하던 중 깊은 산속에서 벌어진 격렬한 싸움에서 다리에 회복하기 힘든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된 그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본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아버지의 혁혁한 공과 그를 쏙 빼닮은 아들의 출중한 무예 실력 덕분에 포도청에서도 민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험한 길로 내몬다며 수군거렸지만 사실 포졸은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 나오는 녹봉으로 굶을 걱정이 없었고 평소에는 시장을 순찰하거나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비교적 안전한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준은 동료 포졸들과 함께 활기 넘치는 시장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놀며 웃음꽃을 피우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은 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라 생각하며 주위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한쪽 구석에서 한 여인의 절박하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저 도둑 좀 잡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준이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무언가를 손에 쥔 채 인파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고급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아가씨가 울먹이며 다급하게 쫓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둑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잘 단련된 그의 몸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랐습니다. 모두 비키시오. 포졸이요. 길을 터주시오. 민준의 우렁찬 외침에 시장 사람들은 황급히 길을 열었고 몇몇 의로운 시민들이 합세하여 도둑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도둑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준의 날렵한 움직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얌전히 밧줄을 받아라. 민준이 순식간에 다가가 도둑의 팔을 낚아채자 도둑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도둑을 결박하는 동안 민준은 도둑이 훔친 정교한 자수가 놓인 비단 주머니를 아가씨에게 정중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아가씨, 이 주머니가 맞으십니까? 혹 잃어버린 다른 물건은 없으신지요?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의 주인인 최진표 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름달처럼 희고 고운 얼굴에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맑고 영리해 보이는 눈빛과 교양 있는 말투에서 명문가 규수다운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포도청으로 향하는 길에 최유진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포졸님,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인 금비녀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리 소중한 물건이었군요. 무사히 되찾으셨다니 저 또한 기쁩니다. 포도청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민준은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봉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잡혀온 상습범이었습니다.
유진 아가씨는 민준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포졸림의 용맹함이 아니었다면 할머니의 유품을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포졸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귀중품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포도청을 나서자 동료 포졸들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민준을 둘러쌌습니다. 민준이, 자네 혹시 목석인가? 아니면 사내를 좋아하는 겐가? 형님,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아까 최유진 아가씨가 자네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데 자네는 어찌 그리 돌부처처럼 무뚝뚝하단 말인가? 저런 부잣집 교수와 연을 맺을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다니. 이 사람아, 자네들은 몰라서 그래. 우리 민준이는 이미 마음에 품은 정인이 있어서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세. 동료들이 모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민준은 얼굴을 붉히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은 여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강서연이라는 처녀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이입니다. 강서연, 그녀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처녀였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장래를 위해 재혼을 택했지만 새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연은 더욱 심한 구박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웃에 살던 어린 민주는 서연이 매맞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서연의 의부사버지가 술주정을 부릴 때마다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저기 술주정뱅이가 또 아이를 때립니다. 어서 와서 말려주세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의부사버지도 체면 때문에 폭력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런 민준의 도움 덕분에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일찍부터 바느질과 요리를 배웠고 그 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민준의 해진 옷을 새 옷처럼 꿰매주고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며 두 사람의 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이고, 민준 총각. 서연이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니 나중에 꼭 색시로 맞아야겠네. 둘이 정말 천생연분이야. 그럼요, 어르신. 세상 누가 뭐래도 제 아내는 서연이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늠름한 청년으로 서연은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현숙한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도 혼담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선뜻 서연의 집에 혼담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오씨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체면을 중시하는 오씨 부인은 아들이 더 부유하고 배경 좋은 집안의 교수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아, 사내대장부가 혼인부터 서두를 것이 아니다. 포도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 혼인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다. 민준은 답답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서연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서연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온 민준은 평소와 달리 환한 얼굴로 자신을 맞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들아, 이게 웬 경사냐. 최진표 대감댁에서 중매를 보냈다. 그 댁 유진 아가씨가 너와 혼인하고 싶다 하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연이와 내가 이미 허락했다. 오늘 오후에 유진 아가씨의 사주를 가져온다 하니 내일 당장 궁합을 보고 혼례를 서두를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게는 오직 서연이 뿐입니다. 다른 여인과는 절대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 녀석아. 서연이네 집과 최 대감댁이 비교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다. 최 대감댁 사위가 되면 내 앞길이 훤히 트일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서연이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우연히 모자의 대화를 전부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뒤돌아 달려갔고 민준은 다급하게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민준이 간신히 서연을 따라잡았을 때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내 마음은 평생 너 하나뿐이야. 어머니께서 억지로 혼인을 시키신다면 나는 너와 함께 이 고을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그런 큰 상처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도망치는 건 최후의 방법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나를 믿어줘. 다음 날 아침 오씨 부인은 민준과 유진 아가씨의 사주팔자를 들고 용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점술가는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두 사람의 궁합은 상극입니다. 여자의 기운이 너무 강해 남자를 억누르는 형국이니 혼인하면 남자가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혹시 이를 막을 방도는 없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오씨 부인은 길에서 두 부인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최 대감댁 유진 아가씨 말이야. 성격이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시집 가면 그 집 사위 될 사람 고생 꽤나 하겠더군. 나라도 그런 며느리는 사양하겠네. 얼굴만 예쁘면 뭘 하나. 점술가의 말과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일치하자 오씨 부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 한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소? 우리 아들에게는 서연이가 최고의 짝이라고. 당신이 괜한 욕심을 부려서 이를 그르친 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결국 오씨 부인은 마음을 굳히고 최 대감 댁의 혼담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연은 한 걸음에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준 오라버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오라버니가 무언가 하신 건가요?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민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미신을 맹신하는 어머니의 성격을 이용해 미리 점술가에게 돈을 주어 궁합이 나쁘다고 말해달라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네 부인들에게도 미리 부탁하여 어머니가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최유진 아가씨의 험담을 하도록 꾸몄습니다. 역시 우리 오라버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민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에게 서연과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녀석,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좋다. 내일 당장 내 아버지와 함께 서연이네 집에 정식으로 혼담을 넣으러 가마. 마침내 두 집안은 좋은 날을 받아 다음 달에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서연의 집 앞에 웬 사내가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집 딸 강서연이 저와 이미 깊은 사이가 되었음에도 다른 사내와 혼인하려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서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러자 사내는 품에서 비단 손수건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서연이라고 똑똑히 수가 놓여 있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것이 아니더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손수건은 제가 수놓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준 적은 결코 없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민주는 서연을 보자마자 굳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리고 민주는 그 사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마봉팔이 아니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냐? 마봉팔은 민준을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에게 붙잡혀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준의 추궁에 마봉팔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포졸나리. 사실은 최진표 대감께서 저에게 돈을 주며 이런 짓을 시킨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그만. 그제야 민주는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민주는 최유진 아가씨의 도둑맞은 사건 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최유진 아가씨의 뒤를 밟았고 그녀가 약방에서 임신한 여인들이 먹는 안태약을 사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유진은 이미 다른 사내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그 사내가 도망가자 책임감 강한 민준을 아이의 아버지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혼담이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마봉팔을 매수하여 서연을 모함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민준과 서연은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꿈에 그리던 혼례를 올렸습니다. 첫날 밤 서연이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로 저와 그 사내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으셨나요? 물론이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최 대감 부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서연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민준의 깊은 믿음과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 후 민준은 뛰어난 능력과 정의감으로 포도청에서 승승장구하여 젊은 나이에 포도부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서연과의 결혼 생활도 더없이 행복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편 최유진은 미혼모가 된 사실이 알려지자 최 대감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상단의 관리인과 억지로 혼인시켰지만 재물만 보고 한 결혼이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한민준과 강서연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존경받았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처럼 후세에 전해졌습니다.